6월 치고 연일 무더운 날씨입니다. 곧 다가올 장마 때문인지 더 푹푹 찌는 듯한데요. 이런 날 붕어 낚시꾼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조용히 사색을 즐기며 붕어들과 하룻밤 노닥거릴 수 있는 곳, 바로 산속 깊은 자리에 숨어있는 계곡지입니다. 대물꾼 박남수 역시 일찌감치 계곡지행. 충북 충주에 있는 계곡지에서 낚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물이 빠져 수심이 다소 낮아진 포인트. 하지만 배수가 끝물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모습인데요. 장마 직전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계곡지. 꾸준히 물속을 두드리다 보면 붕어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계곡지 대물 붕어의 날카로운 손맛을 기대하며 또다시 하룻밤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꾼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계곡형 저수지입니다. 이곳은 제가 한 10년 전에 제 지인이 여기서 낚시를 해서 한번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완 이후에 낚시는 해보지 않았고 지금 오늘 처음 낚시는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한 10년 전에 왔을 때는 그 자대 같은 건 없는 관리형 저수지였었습니다. 근데 한 8년 전후에 그 관리형 저수지가 허가가 취소되면서 8년 전부터 이제 무료터로 돼 있는 계곡형 저수지입니다. 근데 배스가 들어있는 관계로 의외로 여기도 터가 세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몇 번 들렸을 때도 낚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그런 계곡형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 계곡지마다 낚시꾼들로 붐빌식이지만 다행히 이곳은 한적한 풍경입니다. 수초가 형성된 곳은 드물지만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에 잠겨있던 연안 쪽 포인트들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황.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아 먹이 활동에 나선 붕어들을 공략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스가 서식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해 대 하나도 신중하게 펼치는 꾼입니다. 계곡지의 특징은 물이 어느 정도 빠지다 보면은 물 속에 그 수초가 없고 그냥 평지형 봄 바닥에 이제 씨를 세우게 되는데요. 제가 현재 지금 찌를 세운 수심은 1m 한 40에서 1m 한 70 정도 됩니다. 하류 쪽으로 약간 깊고 상류 쪽으로는 약간 얕아지고 아무 수초도 없는 평지형 봄 바닥에 찌를 세울 때에는 주로 긴데 그 입질이 거의 옵니다. 근데 바닥 특성상 완만하게 경사가 타고 올라올 때는 물론 짧은 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편성을 할 때 계곡지에서도 짧은 데부터 긴 데까지 이렇게 피게 되죠. 근데 오늘은 주로 긴 데 위주로 다 폈습니다. 이거 평지 앞에까지 뚝 내려가 가지고 그냥 평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대 가장 짧은 데가 36대부터 가장 긴 데가 52대까지 주로 대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미끼는 지렁이 위주로 베스터지만 지렁이 위주로 오늘은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심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 위주로 찌를 세운 박남수. 미끼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지렁이를 택했습니다. 공격성 높은 잡어들이 있는 포인트라 걱정은 되지만 붕어의 활성도부터 서둘러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는 일단 베스트를 와도 일단 지렁이를 먼저 써봐요. 그래서 일단 뭐 붕어 미끼 중에서는 지렁이 미끼가 저는 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일단 지렁이를 껴서 넣어가지고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성가실 정도로 그 베스나 이런 잡고기들이 안 되던다면은 저는 지렁이를 주로 씁니다. 일단 그 지렁이를 껴서 넣었을 때 반응이 가장 빠른 미끼는 저는 지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지렁이로 전부 미끼를 달았습니다. 한낮인데도 왠지 큰 붕어가 나와줄 것만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꾼은 장마 직전 계곡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조항의 찬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6월 달에 저수지 물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때에 계곡지를 찾으면은 의외로 베스터지만 좋은 붕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베스터들 터가 세다고 그 보통 이렇게 좀 출조들을 자제하시는데 위험 감수를 해야지만 때로는 좋은 붕어를 우리가 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6월 중순 전후로 계곡지에 한 번씩 출조해 보는 것도 좋은 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꾼이 노리는 것은 기가 센 베스들 사이에서 꿋꿋이 살아남은 대물 붕어들. 마리수보다 단 한 마리의 월척 붕어를 원하는 꾼이기에 베스터도 마다하지 않는 건데요. 옥수수나 글루텐이 아닌 싱싱한 지렁이 미끼로 정면 승부를 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껏 4자 붕어를 낚아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언제나 정답을 내어준 건 지렁이였기 때문입니다. 낚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낚시가 이 부르길 들어간대. 부르길들이 또 이 글루텐 뭐 식물성 미끼에도 대드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낚시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초저녁에 한두 마리 딱 나오면 편하게 낚시할 텐데. 대물 낚시는 어차피 장기전. 그래도 이왕이면 붕어의 얼굴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 저수지는 계곡지에 오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 느닷없이 또 큰 게 올 수 있으니까. 계곡지 조항은 예측 불허. 언제 어떤 붕어가 찾아올지 모르니 매 순간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찌만 바라보는 꾼. 여느 때라면 가벼운 입질이라도 쏟아질 시간. 하나 웬일인지 물속 녀석들은 침묵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의 물 관리하는 것 같으네요. 물이 거의 잘 안 내려가요. 장구 같은 거 아니면 밤새 빠지면 한 2, 3cm. 아직 배수가 진행 중이라 해도 수위의 변동이 크지 않은 시기. 움츠러들었던 붕어들이 먹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인데요. 그 사이 미끼만 탐하고 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 한번 해볼까? 이게 지렁이가 그대로 했나 따먹었나 하고 있나. 이것도 못 따먹는 조그만 거였습니다. 미끼에는 작은 붕어들이 깔짝거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한낮의 월척은 역시 허황된 꿈이었던 걸까요? 갈수기에 저수지들 낚시 안 될 때는요,
그런 게 필요해요. 막 바람이 세게 분다든가 센 바람이 불고 나면 낚시가 갑자기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비가 한번 와가지고 오름수위를 한번 한 30cm든 50cm든 한번 타든가, 그런 계기가 필요해요. 첫눈먼 게 막 치는 것도 좋고, 낚시 안 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치고 나면은 또 낚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낚시에서도 가끔 드라마틱한 반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물이 여기가 계속 많이씩 빠졌었던 상태인지, 이게 빼다가 또 갑자기 잠궈도 이게 또 안 좋아요. 또 잠궜다가 또 갑자기 빼도 또 며칠 안 좋고. 지금 여기 물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빠지다가 갑자기 잠근 건지, 이렇게 물 관리하기 시작한 지가 좀 됐는지. 날씨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수위의 변동이 잦으면 붕어가 꽁꽁 숨어버렸을 확률이 큽니다. 걱정이 커지는 순간 때마침 반가운 예신의 징후입니다. 또 지렁인 것 같은데. 드디어 마수거리에 성공한 꾼. 하지만 표정이 썩 좋지 못합니다. 씨알이 얼마나 작은지 손맛을 느낄 새도 없었던 거죠. 만 원에 한 30마리 주는 조기 새끼가, 조기 크기는 참. 네, 지금 지렁이끼인데 배스가 나왔습니다. 아주 앙증맞습니다. 조금 해가지고 무슨 뭐 머리핀 같은 그런 고만한 거 사이즈인데, 요 지금 이제 낮이니까 낮에 이런 게 붙는데 밤 되면 좀 덜 붙어요, 지렁이에도.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루텐을 꼈다가 밤에 다시 지렁이를 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스 나오는 데들은. 지렁이 미끼에 걸려든 녀석은 앙증맞은 크기의 베스. 꾼의 기대를 뒤엎는 불청객이네요. 하지만 하룻밤 낚시는 이제 시작일 뿐 일찍부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계곡시에 와가지고 많이 긴장되고 좋은데요. 그 물이 막 쭉쭉쭉 빠지다가 잠근 것 같지가 않고 잠은이가 좀 됐는가 봐요. 옆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참 좋고, 그 다음에 내일 비 온다고 날씨가 비 오더라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이 비 오기 전에 또 낚시가 오히려 잘 됩니다. 비 오기 하루 전이나 뭐 이런 때는 낚시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무척 기대가 되고, 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거는 바람 방향이 자꾸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바뀌면 그거는 또 조항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바람 방향이 위에서 밑으로 불었다가 밑에서 위로 불었다 이게 자꾸 바뀌는데, 이런 거는 낚시에 좀 안 좋아요. 악재는 바람이 자꾸 방향이 바뀐다는 거하고, 또 이 좋은 점은 긍정적인 면은 물이 잠근지가 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비 오기 전날이라는 거,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들쑥날쑥한 바람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낚시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갈수기엔 비 오기 전날 붕어들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마련. 한낮의 입질은 뜸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밤중의 대물을 예고하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저수지에 어디 낚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 낚시가 안 되는 저수지 같고 분위기는 좀 이상하네요. 이 날씨 더울 때는, 여름철에는 계곡지들이 좋아요. 낚시에 오면 골바람 불어가지고 시원하고 모기도 좀 적고. 꾼들에게는 한여름 피서나 다름없는 계곡지 낚시. 여기에
붕어들이 시원한 찌올림만 보여준다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그 짜릿한 순간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기다림을 이어가는 꾼입니다. 입질다운 입질을 보고픈 시간. 드디어 예신입니다. 이럴 때는 챔질을 해봐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요게 갈등이 오는데요. 요게 챔질을 해서 헛방 까더라도 챔질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더라고요. 약간 까봤어야 되는데 물이 일렁해가지고 못 봤어요. 올린 거. 아, 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저 챔질 해봤어야 되는 거걸랑요. 챔질 해보고 헛방 까더라도 챔질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저 까봤어야 되는데. 이게 찌가 이게 옆으로 뭐 살짝 끌고 간다든가 툭툭툭툭 잼 날리듯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건 잔챙이들이나 잡고기들인데 저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저런 거는 음흉한 놈들일 수 있거든요. 저게. 단 1초만 주저해도 붕어는 달아나기 마련. 찰나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룻밤 낚시의 승자가 될 수 있죠. 실속 없이 지나가 버린 낮 시간. 충주표 계곡지 붕어와의 만남은 밤으로 미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도네 돌아 저 주세요. 아휴. 오케이.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첫 붕어의 손맛은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그래? 후배가 먼저 만끽합니다. 얕은데 수초밭에 저기서 한번 해본다고 하더니 저기 고기가 붙었는가 보네. 한 50전 돼요, 수심이. 엽기 때 대롱에 20대인데. 씨알이 얼마나 큰지 한참이나 힘겨루기를 하는 후배. 꾼은 못내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데요. 이쪽이 아니고 저쪽인가 보네. 수심이 한 50전 되는데 엽기 대롱이 20대 있어요. 고기가 거기서 많이 놀더라고 그러더라고. 포인트 선정부터 잘못한 건 아닐까 마음이 복잡해 보입니다.
야, 조항이 좋을래나? 근데 이렇게 하여간 비 오기 전에 조항이 좋더라고. 그래도 가까운 곳에 큰 붕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위안을 삼는 꾼. 아이고. 이게 참 낚싯대 필 때 긴데 피는 사람들은 긴데 피는 포인트를 고르고 저런 수초 이렇게 낚시꾼이 딱 보면 야 여기 고기 붙겠다 생겼는데 이거 열대를 필 수 없고 또 긴데 필 수가 없고 짧은 데로만 펴야 되고 이러면 그 알면서도 잘 안 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단점이야. 이게 낚싯대를 많이 피던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 짱대 피던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저런 경우가 많아요. 상류에 이렇게 또 수심이 얕은데 그러면 또 짧은 찌가 필요하걸랑요. 수심이 얕은 데는. 그런데 고기가 붙어가지고 아 여기 낚시가 되겠다 싶은데 잘 안 하죠. 사람들도. 이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짱대 좋아하는 사람은 짱대 피는 포인트 오르고 열대 막 이렇게 열몇 대를 펴야 되고 이게 갖춰줘야 되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꾼. 낚싯대를 펼 때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 높은 조항을 가져오는 법. 붕어란 본래 마음을 비울 때 찾아오는 것 아니던가요? 아 이제 찌 불을 다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시간부터는 밤 낚시가 시작되겠는데요. 오늘은 거의 뭐 초저녁부터 버티는 데까지 버티면서 입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배수 들어있는 계곡지 특성은 입질 한두 번 보기인데 이제 언제 올지 대부분 모르죠. 그런 와중에 새벽 1시에서 한 5시 사이에 들어오는 입질은 그때는 좀 사이즈들이 괜찮은 것들이 주로 이제 입질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일단 초저녁부터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실속 없었던 낮낚시. 그래서 밤 시간 대물 붕어와의 만남이 더 간절합니다. 이런 계곡질 특성은 입질이 한두 번 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긴장된 자세로 앉아가지고 집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찌를 등대 삼아 밤낚시라는 긴 항해를 시작하는 박남수. 대물꾼에게 기다림은 숙명 같은 것이죠. 오늘 약간 저는 기대가 됩니다. 비 오기 전날이고 배수가 되다가 물이 잠근 지 며칠 된 것 같아요. 물이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베스터들은 마리수라고 그러면 한 3마리 정도만 돼도 마리수라고 할 수 있는데 초저녁
마리수가 되려면은 보통 초저녁부터 입질이 오는 경우에는 마리수가 되는 날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저녁에 입질이 없다가 1시 넘어서 또 입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몇 마리 마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고 동틀력 전후로 한두 마리 나오면 그냥 낱마리를 보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비 오기 전날이고 배수가 되다가 안정이 됐고, 그래서 초저녁부터 한번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입질 없이 한 번에 월척 붕어가 나와줄 것만 같은 그런 날입니다. 오래간만에 그 계곡지 낚시를 왔는데, 일단 계곡지에 오면 긴장이 많이 되죠. 한 마리가 나오면은 좋은 게 나오고, 또 이 계곡지들은 수초가 없고 이런 데서 갈수기에는 고기를 걸어도 앞에까지 충분히 끌어내면서 우리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충분한 손맛을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계곡지에 나름대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지는 아무리 저수지가 커도 낚시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는 몇 자리가 안 돼요. 그 대신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이 됩니다. 포인트 잡기가 편하죠. 몇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잡으면 확률이 대신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곡지 이후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계곡지들도 매력이 있어요. 모기들도 좀 적은 편이고, 물도 좀 맑은 편이고, 배수기 6월달 그런 때는 계곡지도 출조를 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여름 평지형 저수지는 붕어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편이죠. 수온이 오르면서 물속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초봄부터 배수 전까지 평지형 저수지가 정답이라면 배수 이후엔 계곡지가 유리한 셈입니다. 그런데 낮과 마찬가지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녀석들, 계약 없는 기다림만 계속 이어집니다. 초저녁부터 지금 한 12시가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했는데 1차 기대는 지나갔습니다. 제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초저녁에 입질이 없다가 1시 이후에 또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질이 몇 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날이 셀 때까지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제가 또 약간 착오한 게 있어요. 저수지에 배를 피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긴 배를 펴서 바닥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저수지를 건너편 양쪽을 돌아서 포인트를 확인하는 거. 그 이후에 포인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갈수기가 돼가지고 배수가 되다가 물이 안정이 되니까 고기들이 저 상류 얕은데 그쪽으로 많이 집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대세입니다. 포인트를 잡기 전에 바닥 찍어보는 거 하고 저수지를 한번 돌아보고 포인트를 선택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찌는 말뚝이 된 지 오래. 포인트 선정부터 어긋난 것 같아 못내 마음에 걸리는데요.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 입질. 몇 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챔질하는 꾼입니다. 이거 탈렸어. 뭐야?
붕어는 붕어인데. 한밤중에 찾아온 붕어의 얼굴이 궁금한데요. 입질도 없이 그냥 끌고 가버리네요. 준수한 체온을 갖춘 붕어 한 마리. 허한 마음을 채워준 고마운 녀석입니다. 입질은 여기 그 채비 세팅하면서 평상시보다 좀 바늘은 작게 썼고요. 찌 맞춤도 약간 좀 예민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찌 올림 없이 그냥 찌가 싹 잠기면서 끌고 가버리네요. 근데 붕어는 뭐한 7, 8치 사이 되는 건데 뭐 토독적인 맛은 없지만 그래도 붕어가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볼만한 붕어입니다. 월척은 아니지만 기다림에 지친 꾼에게 작은 보답을 안겨준 붕어. 이 짧은 만남만으로도 기다림의 이유는 충분해졌습니다. 미끼는 다시 지렁이. 멀리 있는 붕어들의 식탐까지 자극해볼 참입니다. 지금 여기는 계곡지구 베스트라서 평상시 제가 쓰던 바늘보다 약간 작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지금 4마리 꼈고요. 지렁이 역시 그 가운데 꼬치깨기로 한 번만 딱 살짝 땄습니다. 바늘을 여러 번 꼽으면 지렁이가 일찍 늘어지고 좀 덜 꿈틀거리죠.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나 뻘에 묻히는 거 방지 그런 용으로 여러 마리 한 번 깼습니다. 제가 보통 평상시 즐겨 쓰는 바늘은 진우 5호 바늘을 즐겨 쓰는데 지금 진우 3호 바늘입니다. 그리고 지렁이도 많이 낄 때는 이것도 물에 적시죠. 뭐 이렇게 적셨다가 더 끼면 돼요. 이렇게 많이 낄 때는 이런 데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베스터에다가 마사토 바닥 계곡질에서 불거지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옥수수 씹어놓고 따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렁이도 역시 잘라먹고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이 껴놓으면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 4마리 꼈습니다. 밤이 돼서 조금 덜 대드는 것 같아요. 캐스팅 한 번에 지렁이 4마리씩 꿰어 통 크게 붕어를 유혹하는 박남수. 미끼가 오래 버텨줘야 기나긴 승부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꾼의 생각대로 지렁이 미끼가 몸집 큰 붕어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곧바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유. 밤 깊은 시간인데도 챔질 타이밍 없이 얕았던 입질. 작은 붕어인지 아니면 베스 같은 잡어들의 회방 누름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미끼를 글루텐으로 바꿔보는 박남수. 아니다 싶을 땐 과감히 다른 길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 수많은 밤을 낚시로 지새웠지만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붕어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예상하고 여기 오기에는 1시 정도까지
어제까지 붕어 조항이 뭐 한두 마리 정도 예상했었고요. 지금 별로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그 새벽에 동트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또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컨디션은 좋아가지고 지금 뭐 좋습니다. 뭐 새벽까지 충분히 앉아서 뭐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채비는 여기 베스토고 계곡지이기 때문에 평상시 제가 쓰던 바늘보다 조금 바늘도 작게 하고 찌맞춤도 제가 평소 쓰던 그 찌맞춤에서 약간 예민하게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아까 그 작은 붕어 한 마리도 그냥 잠깐 한눈판에서 그냥 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끌고 가버린 거죠. 일단 뭐 컨디션 좋으니까는 아침까지 지켜 있겠습니다. 어느덧 무심한 밤이 지나가고 동이 틀 시간이 됐습니다. 밤새 찌만 바라보며 전력 투구를 했건만 손에 쥔 것은 준척급 붕어 한 마리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월척은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샜는데요. 새벽 한 4시 정도에 입질을 한번 봤었고, 그때는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쳤는데 허챔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한 5시 정도에 헌해져가지고 또 똑같은 입질을 봤는데 또 그 처음보다 조금 더 늦게 챘는데 또 허챔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붕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기분은 좀 찝찝합니다. 2번을 연달아 허챔질을 했는데 기분은 약간 찝찝하고 이제 뭐 한 5시 조금 넘어가는데 한 7시 정도까지는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뭔지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약간 기분이 찝찝합니다. 밤새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무슨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번을 입질해 왔는데도 헐챔질을 해버리니까 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약간 찝찝하고. 새벽에 있었던 허챔질 2번에
기세가 꺾였던 박남수. 그 뒤론 다시 찌가 말뚝이 됐습니다. 남은 2시간 사이라도 한 마리 해야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2시간 남은 시간, 아직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2시간이나 남았으니까. 근데 이게 밤새 물이 조금 배수가 됐어요. 한 2, 3cm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배수가.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배수가 진행됐다면 붕어의 발목을 잡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침 입질이 쏟아질 시간인데도 잠잠한 찌. 밤낚시보다 싱거운 연장전이 이어지는데요. 갑작스레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는 걸 보니 오늘 낚시는 이쯤에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늘 오후부터 와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온다고 돼 있었는데 일기예보가 지금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서 매력 있는 계곡지. 한 마리가 나와도 좋은 사이즈가 좋고 힘이 좋은 계곡지. 그래서 자꾸 도전하게 되죠. 어려운지 알면서. 근데 매번 실패를 하지만 그래서 더 약올라서 도전하고 그 매력으로 다시 도전하고 자꾸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출조는 제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고 미련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실패를 계기로 인해서 다음에 계곡지에 또 도전하게 될 때 또 좀 더 성숙한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겠죠. 실패를 하면은 많이 배웁니다. 성공을 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실패를 하면은 더 많이 배우죠. 그래서 우리 실패도 낚시나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약 올라서라도 계곡지를 또 도전할 것 같습니다. 매력이 있죠, 계곡지. 이거 전투력 팍팍 살아나는데 이거 오래오래 살아라 이놈아. 아이고 좋다고 가네. 참 이거 잡지도 않은 고기를 방생을 하네 내가. 전투력 팍팍 살아나는데 야 분위기 좋아.